오늘은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이 나오기 전에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러한 법칙을 얘기합니다. 케플러가 식을 만들기는 했고요. 티코 브라헤라는 아저씨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케플러가 그 자료를 평생을 골방에 틀어박혀서 분석을 한 결과 이런 케플러 법칙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케플러 법칙이 조금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은요, 별명이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하늘 하면은 아주 퍼펙트하다고 생각해서 태양뿐만 아니고 모든 별들이 원운동을 하는 예쁜 운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케플러는 이제 계산을 계속 해보니까 원궤도로 하면은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가 좀 안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궤도를 원이 아니고 타원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매우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원 같은 경우에는요, 초점이 하나입니다. 그 초점이 원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얘를요, 원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늘려뜨리면요, 이 점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초점이라고 합니다. 초점. 그래서 타원은 초점이 두 개인데 이렇게까지 조금 과장되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한 초점 위에 태양이 있고요.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은 똑같은 상황이죠. 반대 상황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제 한 초점 위에 이제 위치하고요. 행성들은 그 주위를 타원 궤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긴 이제 축이 있고요. 짧은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축을요, 장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장축 길이의 절반, 요거를 긴 반지름 또는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장반경 의미가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타원은 정리하면은 이렇게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이 있는데 긴 반지름이 이제 장반경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얘기하면요.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 이렇게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만약에 a랑 b랑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뭐 a제곱이 되고 그럼 곱해서 a제곱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태양의 위치가요,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요.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고요. 태양과 가장 먼 지점이 있죠. 그래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태양과 멀리 있는 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점은 케플러 제2법칙에서 이제 잘 사용이 됩니다. 자, 케플러 제2법칙은요, 별명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면적이 관련되어 있는데 얘가 속도니까 뭔가 변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뭐냐면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면서 태양과 있는 선, 그러니까 요겁니다. 행성이 요렇게 여기에 위치해서 요렇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라고 치면요. 여기서부터 이 태양 이제 행성이요, 여기에 줄 같은 걸 매달고 이렇게 가서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줄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만든 면적을요 S1이라고 하고요. 행성이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이동하는데 이렇게 줄을 매달고 이렇게 만든 면적을 S2라고 하면요, 동일한 시간이라면요, 여기에서 행성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S1과 S2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케플러 제2법칙은요, 즉
요렇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원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도는 속도가 일정했다는 겁니다. 즉, 공전 속도가 원운동에서는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근데 케플러는요, 태양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위치했기 때문에 이 행성이 돌 때도 행선의 공전 속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행성이 쓸고 지나가면서 만든 면적 S1과 S2가 같다라고 하면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부채꼴 같은 이걸 보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우 기니까요. 얘는 천천히 움직여도 이만큼의 큰 면적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요,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매우 짧으니까요. 열심히 움직여야, 동일한 시간 동안에 열심히 움직여야 S1과 동일한 면적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은요. 이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요. 천천히 움직일 거고요. 태양과 가까운 지점에 있는 행성은요. 이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우리는 원일점이라고 했고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점은요. 그렇죠.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근일점 부근에서 가장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운동 속도가 가장 느린 지점은요. 원일점 부근에서 가장 느릴 겁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은 정리하자면요.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태양과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말입니다. 자, 참고로 조금 더 기하학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행성이요. 근일점에 딱 위치하고요. 행성이 딱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 얘의 속도가 V2, 얘의 속도가 V1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길이가 R2, 그 다음에 이 길이가 R1이라면요. 근일점과 원일점일 때, 근일점, 원일점일 때만 성립하는 공식이 있는데 R1, V1이 R2, V2랑 같다. 요런 공식도 있습니다. 문제풀이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원리를 조금 보면요. 이렇습니다. 얘가 장축으로 이렇게 쭉 나눠지면요. 요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 2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요.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1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 총 t 시간이 걸렸으면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시간은요. 2분의 t가 걸릴 거고요. 2에서 3으로 갈 때도 당연히 2분의 t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요. 이런 기하학적인 대칭을 통해서 하면요. 먼저 주기부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케플러 제3법칙을 보면요. 자, 별명이 조화의 법칙입니다. 케플러 이 사람도요, 이제 중세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은 예쁘고 뭔가 완벽한 공식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조화의 법칙을 얘기했습니다. 자, 조화의 법칙은요, 행성의 공전 주기 t랑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긴 반지름 또는 장반경이라고 하죠. 장반경의 세제곱이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가로축이 a의 세제곱이니까 장반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이 얘가 t의 제곱이니까 주기의 제곱이겠죠. 장반경의 세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나요?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순전히 이제 케플러가 계산기도 없이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산 노가다를 통해서 10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t제곱이 a 세제곱 요렇다는 건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행성의 공전 주기도 이제 그에 비례해가지고 비례는 아니지만은 요런 규칙을 통해서 길어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케플러 제3법칙이 이제 뉴턴이요. 이제 만륜력 법칙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만류인력 법칙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제 확인해 본 계기가 됐는데, 뉴턴이 케플러 제3법칙을 이제 접하고 이것을 1분 만에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앞에 거는 어떤 건가요? 90력의 식이죠. 얘는 90력입니다. 90력이고요. 얘는 만류인력식이죠. 자, 그 말은요, 뉴턴은 거의 뭐, 20율이라고 해갖고 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값이 있는데, 그것을 거의 그냥 원으로 보고, 원으로 이제 해서 근사해가지고 이제 케플러 법칙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요게 라지 m짜리 태양이 있고요. 요게 스몰 m짜리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리가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자, 얘가 원운동을 하려면 90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90력은 r분의 mv 제곱이고요. 그 90력이 만류인력일 겁니다. r제곱 g 라지 m 스몰 m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운동 할 때 선속력 배웠었죠. 선속력은 원주 길이를 주기로 나눈 겁니다. 요거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요. 요 앞에 식에 대입을 해줬네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t제곱과 r에 대한 관계이죠. 그래서 그렇게 식을 정리하면요. t제곱이 r세제곱에 비례하게끔, 얘는 비례상수 k죠. 그래서 케플러는 요거까지 증명을 했는데, 뉴턴은요, t제곱이 이러한 상수를 가지면서 이 법칙을 만족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의 힘을 여기에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케플러 법칙이 이제 관측을 통하고 그 관측을 이제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제 수식으로 정리한 이 업적이 없었으면은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실험과 이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케플러 법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